예, 동행 리더십의 윤정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노태우의 세계 시민주의와 스토아 철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즉 친구 따라 대통령이 되었죠. 그래서 그를 두고 전두환의 아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나, 그는 대통령이 된 후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특히 북방 외교로 공산권 국가와 45개국과 수교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글로벌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죠. 노태우는 대구 달성에서 면석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그는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대구 공고 항공기학과에 들어갑니다. 이때 전두환과 최초로 상면을 하게 되죠. 그 후 경북의 명문인 경북고등학교로 전학을 가서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학도병으로 입대를 하게 되는데 헌병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 중에 육군 사관학교 생도 모집을 하자 지원해서 들어가서 럭비 선수로 활약을 하기도 합니다. 또 투박한 전두환과는 달리 그는 릴케 시를 읽고 또 명동 클래식 다방을 출입하기도 했죠. 졸업 후 전방 소대장을 마치고 동기생인 김복동 장군의 동생인 김옥숙 여사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전두환을 도와 5.16 군사 쿠데타 때 육사 생도 지지 퍼레이드를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63년도 육사 동창 회장으로서 당시 공화당 창당 자금을 위해서 자금을 모금하다 4대 의혹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빠칭코, 또 워커힐, 증권 파동 등이었죠. 이때 노태우는 동창 회장 명의로 김종필 퇴진 등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반혁명 혐의로 몰려 군복을 벗게 되는데 이때 도움을 준 것이 전두환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확실히 제2인자 길을 걷기로 한 것 같아요. 그 후 6번 참모총장 수석부관 경호실 작전 차장보를 전두환으로부터 이어받죠. 그리고 구사단장 제임씨는 예하 29연대를 12.12 사태 당시 서울에 진입시킴으로써 신군부의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그 후 수경사령관, 보안사령관, 정무체육 내무장관, 올림픽 조직위원장, 민정당 대표를 거치게 되는데 이것은 전두환의 배려가 없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 4.13 호조치로 6월 항쟁이 일어나자 그는 6.29 선언으로 상황 돌파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된 후 4.16 총선에서 패배해서 여소 야대 정국이 되자 그는 김대중과 협조하여 중간 평가를 유보하게 됩니다. 즉 후보 시절 급하니까 중간 평가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김대중과 함께 이를 도모하려 했으나 전대협의 임수경, 문익환 신부, 문균 신부가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공안정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김대중과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러기에 김대중은 안기부의 수사를 받는 입장이 됩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김영삼이었죠. 김영삼 민주당 대표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해서 김영삼, 김종필과 함께 3당 합당을 하게 됩니다. 전국을 안정시킨 노태우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죠. 즉 정치 민주화, 국정감사를 실시해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 헌법재판소를 설치해서 사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치 민주화를 단행하죠. 또 공무원 봉급 추곡 수매가 14% 인상, 노동자 임금 18.8% 인상, 노점 부채 탕감 등 경제 민주화도 추진합니다. 그리고 북방 외교 정책을 실시하죠. 그러나 퇴임 그런 비자금 사건, 또 김영삼 정부 들어서 역사 바로 세우기로 12.12 등으로 구속이 되어 17년형을 받게 되죠. 그 후 특별 사면되어 현재는 알츠하이머로 투병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훈은 부패한 권력은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그는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북방 외교, 즉 변화 개혁을 추진하는데요. 특히 북방 외교에서 88년 77선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공산권과 교류를 하겠다. 또 북한이 자유우방과 교류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즉 서독 빌리 브런트 수상의 동방정책과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고르바초프와 한소 정상을 회담을 합니다. 또 모스크바를 방문하기도 하죠. 91년 9월 17일에는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을 추진해서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있음을 확인을 하죠. 그리고 91년도에는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해서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을 합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91년 12월 31일에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게 되죠. 즉 핵무기를 제조 생산 등을 하지 않겠다. 핵을 평화적으로만 이용하겠다. 그리고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겠다. 핵 공동 통제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즉 오늘날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CVID, Complete Verifiable Elig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노태우의 철학 기반은 스토아 학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스토아 학파는 우주의 섭리에 따라 살아갈 것을 주장하죠. 우주의 섭리란 즉 감성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 살아갈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파데이아, 부동심을 강조하죠. 그리고 나의 이성이 중요하면 상대방의 이성도 중요하다. 만민평등으로 발전하고 이것이 세계 시민주의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세계 시민주의로 노태우는 공산군과 외교관계 수립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글로벌화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노태우를 전태우, 즉 전두환의 아류라고 일부에서는 부르고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와
문민화의 가교 역할을 한 대통령이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